소인비에서 눈을 올렸어요. 안내장 보면 저 뒤에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찬 나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실 말씀 이제 조금 이따 하시면 되고 식사하시면 되니까. 예.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마스크 저기 제가 그 28일 날 대전에 가서 대전 중구에 북한에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이라고 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컨벤션을 해서 후심처럼 선포식을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우리 총무님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에 갔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대전 분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서 8살 정도 살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 도로 다니셨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저기 어디 만주 사람으로 알고 왔는데 대전 분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소운동을 하는 것을 신채호 선생님처럼 하겠다. 신채호 선생은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뜻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했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상위 임시정 정부도 통탄하신 분이 어떻게 미국의 힘을 빌리고 중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냐. 그래서 아나피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무정부주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붙들려서 58살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효운동도 역사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볼품없게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3명만 단합하면 대통령 맞을 수 있고요. 5명만 뭉치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6.25 동란 때 미국에서 콩나물 장사에서 돈을 번 사람이 유일한 씨인데 콩나물 장사를 하니까 콩나물이 안 팔리는 거야. 유일한 씨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보험을 들고 콩나물 공장을 불을 태웠어.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 미국에 방송이 되고 보상금을 다 받으니까 그래서 콩나물이 내가 돈을 엄청 버는데 유일한 씨인데 유일한 씨는 중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중국 여자가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헐벅입니다. 헐벅은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중국 사람이어서 헐벅을 한국에 데려와서 유일한 씨가 저 성주산에 여기 옛날에 아시잖아요. 그 양도천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성주산이거든요. 소사 하늘이 무너져 소사하는데 거기다가 이완양액을 시작하면서 공장을 헐벅한테 싸게 넘겨줘서 뭘 했냐면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자해원을 만들어가지고 6.25 동란 때 오도갈도 없는 애들 혼혈을 가지고 1,500명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든 책이 헐벅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갈대같이 연약한 나라지만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그 지게 있잖아요. 지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게에 자기 집 총을 하는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수가 지배하는 거다. 그러나 소수라도 힘만 뭉치면 다수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저는 16명, 17명 정도를 기대해서 21분 오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10명 모이기도 어려운데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피눈나는 형제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저랑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공동대표로 모시고 돈이 없으면 가서 도둑질 해서라도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해주시고 고맙고 동의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쪽 뒤에 보면 가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희망찬 나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수가 부르면 특할 텐데. 아름다운 금수강산 빛나는 나라 지원 문명 한민족 풍류 백두산 높은 저기 푸른 바다 한라산 백두산 높은 전기 푸른 바다 한라산 온 세상이 하나로 희망찬 나라 아무도 인류의 희망이다 문화강국 코리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마지막 한번 맞춰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에 대해서 정말 평생 동안 고심하신 이 한 선생님 모시고 역사에 대한 큰 박수로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선생님 모시고 역사 이거 지도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태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온 거는 역사 얘기도 조금 이따 한 1, 2분 후에 하겠지만 중요한 거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지금 전 국민의 95%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 교육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이 역사 강의 들으라고 우리는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요걸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면은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를 뭐 열심히 연구 안 하더라도 한민족이라면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에 역사라던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 이 효사상이라던가, 아니 그 효사상은 뭐 조다로 교수님이 하시니까는. 그런데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좀 귀찮지만은 전화를 거셔서 같이 좀 올 수 있게, 귀찮지만 그러니까는 좀 부탁드리고,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십 년간 역사 연구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정도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100%는 몰라도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요렇게. 그리고 절대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일부 역사 연구 집단이라던가 뭐 부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또 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오로지 올바른 역사만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시간은 35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최대한도로 빠르게 해서 한 30분 안으로 끝마치려고 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이게 오늘의 벌써 강의가 다른 데서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뭐냐면은 이 강의 내용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 연구하느라고 정부로부터 돈 100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일제와 친일 사학자들에 의해 망가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빛도 이른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이제 금년 한 해만은 내가 착실하게 좀 역사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지, 역사에 관심 보고 역사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역사 지도를 제가 나눠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가끔 제작한 것도 있지만은, 민족사학자들이 이렇게 제작한 거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냐 저것이 가짜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고 어떤 것이 어떠한 역사 지도가 옳은 것인가 때가 되면은 다 벌써 밝혀졌어요. 밝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회 정도 이상 역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는 제 저서 한두 권을 드릴 테니까 무상으로 그렇게만 하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역사 강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아까 조다로 교수님 말씀하다시피 효도천하 효심천하를 했는데 지금 내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갖다가 양로원에 집어넣는 사람 필요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로원에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후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늘 나눠준 지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35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최대한도로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연구할 필요도 없고, 이거 제대로 얘기하려면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1시간 얘기하자면 저도 진짜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어떠한 역사 연구가도 따라올 것이다. 올바른 얘기를 하면은 증서는 없지만은 믿게 돼 있어요. 이 천하의 진리가 올바른 얘기를 하면은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올바른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마스크 안에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단 손톱만큼도 제가 지금까지 그 역사의 사실을 갖다가 뻥튀기 하다거나 없는 사실을 있다고 얘기하던가 그런 적은 제 양심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탓할 것도 아니고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 욕할 것도 아니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은 다 진실이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하느님이 알 것이다. 하느님이,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하느님이 올바른 역사를 알 것이다 라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위만조선이라고 그러면은 위만조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위만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거 뭐 중국 역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만은 연나라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을 믿어야지. 기록을 안 믿고선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가. 연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비족의 후손입니다. 선비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선비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시대에 있었던 12개국의 하나가 선비국이었어요. 그 선비국을 만든 민족이 선비족이고, 여기에 보면은 연나라 사람들은 선비족이에요. 연나라 사람들이 선비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이만은 자기를 동조하는 부하 한 300~400명, 500명을 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도적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 것 같지만은, 이거 결론은 뭐냐? 자꾸 이것저것 얘기하면 시간만 많이 가고 핵심이 안 나와.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은 우리 한민족의 100%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 한민족과 같은 뿌리의 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가 이게 유명한 역사를 진실하게 연구한 사람들 지도예요. 이게 제가 마음대로. 그리고 그 위만조선의 위치를 좀 봐주십시오. 위만조선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서기전 194년부터 108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80년 정도 180년 정도 유지한 민족인데 나라인데 이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왼쪽에 있는 나라 번조선의 후속타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지도 좀 잠깐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도 공부 불과 5분이야. 여기 북부여라고 나왔는데 부여가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저 북쪽에 부여만 있는 걸로 알았지. 부여가 세 개의 부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거는 다음부터 공책 같은 거라던가 메모지를 좀 A4 용지 갖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북부여, 동부여, 그 다음에 낚시부여, 이렇게 세 개의 부여가 여기 오른쪽 지도에 위치가 어디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예요. 예, 북부여, 그 다음에 저 밑에 낚시부여, 요하에 있던 낚시부여, 그 다음에 동부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씨낭랑국이라고 있었는데 최씨낭랑국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지 낭랑군하고 다 전혀 틀린 나라입니다. 이게 벌써 기록상으로 완전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왼쪽에 보면은 여기 요동반도 위에 북옥조, 그 다음에 요동반도 밑에 동옥조, 그 다음에 요동반도의 남옥조라고 이렇게 옥조가 세 가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옥조가 세 개 나라로 됐다는 사실도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옥조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자꾸 만주 동부에 있었거나 한반도에 있었다고 함경도 지역에 있었다고 배우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잘못된 거고, 이 삼옥조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은 후한서에 나와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올바른 역사를 갖다가 자기들 25사 동의전에다가 이렇게 쓰는 한국에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만나보고 싶어. 그러나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가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싸울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동옥조, 북옥조, 그 다음에 남옥조의 수도는 해성인데 해성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네. 해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진국 봉기에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역사 나라의 기록은 다 기록을 갖다가 보고선 결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뻥튀기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말이야 남옥조가 요동반도 남쪽에 있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누가 이걸 부인하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믿지 않겠으기는 역사 연구 활동 30년 만에 누구 한 사람도 나한테 수십 권의 책을 제가 발간을 했지만은 누구 한 사람도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 항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3년 동안.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다른 기록과 다른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에서 올바른 역사가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미안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위만조선이 194년에 요거 하나 위만조선이
194년에 기준왕,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기준왕이 그 당시에 그 194년대 번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그 위만이 와가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왕검성 앞에 조금 좀, 털을 좀 주셔. 우리가 천망이나 쳐놓고 우리가 살게. 그래서 천망에서 기거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위만과 위만 부하들이 막 그냥 왕검성 성문을 두들기면서 말이야, 한나라군이 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을 열게 했어요. 그때 그 위만을 따르던 부하 수백 명이 칼을 들고 왕검성을 침입해가지고 왕검성을 환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검성 안에 있던 기준왕과 나머지 부하, 여자 식솔이라던가 군사들은 뒷문으로 왕검성 뒷문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 피신을 한 게 무슨 한반도에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 머릿속에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지만은, 본인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과연 어디였을까 생각하면은, 하늘이 부족한 본인한테 계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갔다, 또 배를 타지 않고 남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한반도 전라도 이런 데로 갔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남쪽에 한나라로 갔다는 기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남쪽에 한나라가 있었는데 글로 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5천 명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지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위만조선을 여러 개 보면은 여기 난하라고 써 있습니다. 난하라고 써 있는데, 거기 왕검성이라고 제가 표시했죠. 왕검성. 여기가 바로 왕검성이에요. 여기가 바로 고조선의 번조선의 왕이 있었고, 또 위만조선을 고조선의 번조선을 탈취한 위만의 부하들이 탈취한 나라가 여기 왕검성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여러분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공부를 읽어보면은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 여기 평양상 왕검성 이렇게 표시해놨죠. 거기가 왕검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국민들은 머릿속에 인식이 북한의 평양이 왕검성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왕검성의 위치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나와도. 왜냐하면 기록이라던가, 그런데 그 기록은 못 믿겠다 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그 기록은 내가 못 믿어. 환단고기 그거 위서야. 본인은 환단고기만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 또 여러 한국과 중국의 역사책들을 좀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늘 얘기한 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음 2월 6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월 6일 날은 2월 9일 날은 제가 또 지도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갖고 가겠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역사의 오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밝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4번으로 새로운 어떤 역사 지도를 제가 만들어서, 이거를 다 제가 일일이 복사를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갖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본인만 해야지 다른 사람 골아파서 뭐 이런 기본적인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배우기로는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부여가 뭐 저기 만주 지방에 있던 나라 부여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배웠는데 부여가 무려 3개 부여예요. 3개 부여. 예. 그 다음에 여기 저 오른쪽에 있던 낚시부여라고 있죠. 기원은 22년부터 494년까지 존속한 부여가 낚시부여입니다. 이 부여가 보통 우리 민족사학자들이 보기로는 서부여, 서쪽에 있는 부여라고. 그래서 이 부여가 만주보다 더 높은 데까지 그 범위를 떨치고 있었고, 이거 사실 이거 부여는 고조선의 어떤 기본적인 체제를 계속 전수받은 데가 이거 부여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부여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로부터 나왔지만은 동부여, 북부여, 서부여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이고, 여기 지도상에 있는 건 전부 우리 민족이에요. 이 모든 북방민족, 예? 그 전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다른 나라 지금까지 중국이나 일본이 뭐 수도 중국은 뭐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일본이 그렇게 왜곡을 많이 한 거에서 우리가 빨리 역사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파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기준왕 왕궁으로 덮쳤을 때 기준왕이라던가 3,000명의 궁녀라던가 군사들이 남쪽으로 갔다. 남쪽에 한 나라로 갔다는 게 제일 믿을 수 있다고. 남쪽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 얘기는 또 다음에 한국이 한반도에만 한국이 아니라 저 중원 땅에 한국이라고 엄청난 크게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월지국이 있었는데 월지국이 전라도의 한 조그만 나라를 월지국으로 한 거는 그게 이제 왜곡된 거고, 저기 월지국은 황호강 밑에가 전부 월지국의 판도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월지국은 우리 민족으로서 그 기준왕이 피난 왔을 때 위만의 기습을 받아서 피난 왔을 때 큰 나라보다 더 큰 토지를 기준왕한테 시사하고, 기준왕은 최초로 마한을 건국한 민족입니다. 마한을 건국했어요. 마한을 건국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자조선은 해방 후에 기자 어쩌고저쩌고 중국에서 온 기자가 고조선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상 헛소문이고 잘못된 거고, 기시조선은 있었어요. 왜냐면 기준왕이라던가 기준왕이 353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준왕부터 한 200년간은 한 250년 정도는 기시가 통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시조선이라고 그런 거지, 중국에서 온 기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우리가 이 기자조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이제 고령자라고 그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겨울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집에 자주 많이 있다 보니까는 다리에 혈관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약을 먹고 그러는데 조금 좋아졌지만은 나이 먹을수록 하루에 30분 이상. 그 다음에도 2월 6일 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월 6일 날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고, 옷도 두탁이 입고
운동하시고 운동 삼아 꼭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좀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학생도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열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얘기는 그렇고 혹시 오늘 귀한 시간에 오신 어르신분들 중에서 혹시 역사에 대해서 오늘 모임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신 분은 오셔서 한두 분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강수영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예예예예. 이거 말씀하시죠. 제가 대만에 가서 역사 무도를 하나 이렇게 가진 일이 있는데 대만에 가서 보니까 조금 좀 기다려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좀 예예 말씀하시죠. 저는 그동안은 이제 을지문덕하고 연개소문 그 고구려가 조그만하고 연개소문이 아주 굉장히 큰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을 빼먹었는데 이따가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서시죠. 선생님 잠깐 서셔서 질문을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시죠. 대만에서 그 역사 보도를 복사를 한번 해왔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건 고구려는 이제 을지문덕 장군, 저쪽은 이제 연개소문. 근데 연개소문은 이제 굉장히 큰 나라고 을지문덕 그 고구려는 조그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보니까 그 고구려가 굉장히 어디냐면 이란하고 국경이 붙었어요. 네. 고구려 지도를 제가 몇 개 갖고 있는데 하여튼 하여간에 몽고 제국보다 더 커요. 아니 그거나 아시면 돼요. 몽고는 조그만하고 그렇더라고 거기가 보니까 몽고 제국보다 더 거꾸로. 크다고. 그래서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더 위대하구나. 이란하고 붙었다고 이란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상근 선생님이 강의하신 걸 사실 저보다 먼저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뵙기는 오늘 처음 뵀어요. 말 듣고 또 저 양반 책을 내가 한 2번이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저 양반 책을 보면서 내가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이 상고사를 하는데 용기를 더 많이 얻어서 지금 내가 1만년 그 상고사를 저 양반 내용도 오늘 그 강의한 내용들 일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역사학자들이 우리 조선 역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로 핵심이 되는 것들은 다 찾아서 엮어놨어요. 그래 엮다 보니까 나는 역사를 뭘 했냐면은 저는 원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역사하고 그 운명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한테 우리 조상님들이나 또 국가의 어떤 운명이 나로 하여금 이 역사를 하게끔 책을 만들게끔 이렇게 자꾸 암시를 해주고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역사하고 인연을 맺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안다는 거는 옛날에 국민학교 때 역사 배운 거 뭔 생각이 나냐면은 한사군이 있다. 그것이 낭랑현도 진번 인도이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가락국이 있다. 요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라는 56왕 992년 동안 전속했다.
그리고 백제는 30이랑 678년. 그리고 고구려는 28랑 705년. 그 다음에 이시조선은 27랑 509년인가? 좀 오래돼서 잊어버리냐. 네, 그리고 그다음 고려가 34대 475년. 네. 요것이 내가 국민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역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내가 군에 있었거든요. 군에 있다가 전역을 하고 국방부에 있다 전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회 나와서 내가 한 67, 8, 9 요때 나이에 집에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하는 식으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강태공을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강태공이가 원래 우리 강씨인데 이 양반이 고등 낚시를 물속에 넣어놓고 위수에다 넣어놓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안 잡고 맨날 거기만 앉아 있었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는 세월을 낚는다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세월을 낚는다고 했다고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아버지한테 들었단 말이고 이게 내가 강씨는 강씨인데 정말 우리 선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태공만큼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역사하고 강태공이 얘기하는 우리 강씨의 원조 신농 할아버지 역사하고 중국 역사하고 이게 세계가 꼭지점에 가서 다 만난단 말이에요. 오호. 그러면 내 이 역사 줄거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내가 강태공을 공부했는데 지금 공부하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역사가 저 중국 역사하고 우리 역사 꼭대기하고 강씨 역사하고 세계가 한 지점에서 만나니 이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한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륙 역사가 참 우리 역사예요. 예? 중국 대륙 역사 문제가 아니라 마고 역사까지 올라가니까 이 아시아 전 세계 역사가 전부 우리 역사예요. 이야, 그 통쾌감이 생겨가지고 자꾸 역사책만 사모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역사책이라고 생긴 걸 웬만하면 다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역사를 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우연히 했지만은 이것이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 여기 지금 조다른 선생님이 나를 여기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나 오늘 아침 다른 건 몰랐지 오라는 것만 해서 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그냥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도 다인데 다 얼굴이 지금 초면인데도 아하 이 양반들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때까지 역사 공부를 했던 이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국가의 운명이 우리 국가가 지금 이 시점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오늘 이 자리가 감동 깊어요. 이 양반이 충청도 양반인데 가보니까 내가 아까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충청도 양반은 양반인데 조용한 양반이다. 그리고 말도 크게 하지 않는다. 그게 충청도 양반인데 이 사람은 말도 크게 하고 행동도 전부 액션이다. 그 액션이 범위가 보통 넓은 게 아니고 저 평안도 사람들만 아주 그냥 진실적이단 말이야. 잠깐 디젤 기관차 앞대가리 엔진 대가리 같단 말이야.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뭐 돈이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충성. 그래서 내가 가끔 친구 보고 얘기하기를 충청도는 말이 없는데 애국자가 무지하게 많은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효도하는 곳이다. 예? 거기 가보니까 뭐 동네마다 다니면 설날은 애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배 부리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가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아하 오늘 이 충효 얘기도 다른 데 인성교육 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응? 충청도에 진짜 양반동네에서 살기만 해도 이게 충효가 되는데, 충효 교육기관인데, 거기서 살기만 해도 교육기관인데, 이것이 요즘에는 이제 또 흐려져가지고 진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뭐라니 운동 도덕 재무자 운동을 지금 하신다고 탁 나선 거 보니까 야 참 이게 국가 운명이 진짜 신기하구나. 때도 때지만은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똑같은 동감으로 오는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한 걸 보니까 이게 또 신기하구나. 이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역사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책도 사실 우리 저 한창원 선생님 책도 내가 여기 일부 넣어놔서 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넣어놓은 거 있지만은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책정사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책이 이 1300페이지인데 못 놓고 일부 이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1300페이지에 한국의 상고사에 관련된 건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마구까지 7만 년 역사를 다 연결해놨어요. 혈통계보하고 국통계. 그래서 역사가 뭐냐고 내가 박수 한번 쳐줘야 해. 아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가 안 돼. 그런데 다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나는 내가 만드는 역사가 진짜 역사다. 이게 진짜 역사라고 나는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일본 사람들이 하는 무슨 그런 역사도 아니고 또 중국 사람이 패권 역사도 아니고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써는 역사들을 전부 들여다보고 역사 고리를 연계하고 국통맥까지 마고 역사까지 73,779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역사가 없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역사 프레임이에요. 아까 우리 조선님 얘기를 할 때 했습니다만은 기계 보고 우리가 A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 A 프레임이 구조란 말이요. 어렵게 다시 우리 역사에 뼈대를 내가 엮어놨다. 뼈대를 엮어놨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맞든 안 맞든 일단 한국 사람이 만드는 역사인데 가장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다 모아서 고리를 엮었으니까 최소한도 여기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연구해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고쳐라. 다만 그 역사 공부를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거 보고 의심나면은 공부해라. 그런 뜻으로 이게 역사 말하자면 기초 자료. 예. 여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역사가 두 가지 의미를 저는 가지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시공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현재로부터 지나간 얘기란 말이요. 그 개인의 역사는 일기예요. 자서전이고. 근데 가족의 역사는 족보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사는 국보예요. 근데 국보라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은 뭡니까? 국가 이 귀중한 보물들을 설명해 주는 거 일요일 그 프로가 뭡니까? 거기 진품명품. 진품명품. 이걸 종이값만 해도 이게
여기 10만 원은 할 텐데 이 칼날도 들어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니까 이거 갖다가 진품명품 가지고있다가 가서 내놓으면은 종이값만 해도 10만 원 쳐줄 것이다. 근데 이게 10년 100년 지나가면은 이 역사가 이거 가지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게 이제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될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 소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국보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내셔널 트레저, 소위 말해서 보물로서의 국보.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족보라고 할 때 인변에다 쓰는 보자. 예, 소위 말해서 나라의 진위 에너지. 예, 진위 에너지. 그래서 한글로는 국보지만은 영어로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나라의 국통맥과 혈통계보를 연결한 두 트랙으로 연결한 우리 최초의 역사 1만 년 역사인데 7만 년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는 내셔널 트레저가 된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통맥 전체를 줄거리로 잡아놓고 수시로 내가 연구해서 중간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는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그 요새 최근에 내가 쓴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국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는 없다라고 이게 아직 책에 못 넣었는데 중국어는 없다. 조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만 정리해. 예. 이거를 요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좋은데 그거는 오늘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를 하고, 일단은 전 세계 역사가 우리 역사다. 전 세계가 조선이다. 그게 대조선이기도 좋고 고조선도 좋고 원조선도 좋고, 예. 하여튼간에 조선이에요. 그게 우리 조선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름만 바꿔져가지고 남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 전체는 조선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 우리 위대한 조상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지금 한반도 끝에 왔어요. 아까 저 우리 이 조 선생님 얘기하는 게 하나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 이걸 가지고 너무 신사적으로 살다 보니까 공격하면 방어를 안 하고 도망다녔어. 방을 패대겠어. 홍익인간 정신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그걸 안다 보니까 이게 정도 한반도까지 그 정도 오고 정리해 한반도까지. 그래서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을 앞으로 써먹으려면은 나라도 키워가면서 써먹자. 고구려 정신하고 옛날에 말이야 치하고 황제하고 싸울 때처럼 그런 치열한 방어도 해가면서 강력한 국가를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면서 홍익인간 하면은 세계 1등 국가 된다. 밥 먹으면 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서양의 역사는 4,0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4,000년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전을 모르는데 저기 남극 빙하 있잖아요. 빙하가 옛날에는 그 산이었다는 거를 지도가 나타난 거야. 그래도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라진 문명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았는데 그게 이제 시원 문명인데 사라진 문명이 우리나라 우리 시원 문명의 본고장이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다 잊고 살았거든요. 그 얘기를 돌고 평생 돌아서 오셔서 이제 중대한 발견해서 하시는 건데 평생을 우리 고생하신 우리 강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십니다. 12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35분을 잘 참으신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인생학교 오늘 강좌를 마치고 두 가지 오늘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효를 살리자. 그래서 효 모임을 1월 30일 날 별도로 확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모임은 2월 6일 날 확정해서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라들 가시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